자, 돌아왔습니다. 국수홍 강사입니다. 자, 이 수업 자료 해설 지금 쭉 쪼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는 시장론이에요. 시장론. 시장론은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많이 나오는 주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핵심만 한번 뽑아 볼게요. 자, 부동산 시장론. 자, 첫 번째 주제가 부동산 시장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이런 내용인데, 부동산 시장 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자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원을 분배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자원 배분의 기능이 잘 작동되고 있지 못할 때를 우리는 정책에서 시장 실패라고 하고, 자, 부동산 시장 역시 자원을 분배해요. 부동산 소유권을 분배해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는 이 공간이라는 표현이 하나 추가될 뿐이에요. 자, 매매 시장에서는 부동산이라는 자원이 분배되는 것이고, 임대차 시장에서는 임대차에 필요한 임대 공간이 필요한 사람에게 배분되는 것이죠. 자,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적인 시장의 다른 표현이죠. 지역성, 국지성, 지역적 시장이죠. 따라서 동일한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틀리죠. 지역에 따른 다른 가격 수준을 갖는다. 이렇게 돼야죠. 자, 3번이 그 해설이에요. 완전히 동질적인 아파트라 하더라도 아파트가 입지한 지역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옳은 질문.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아주 잘 나오죠. 부동산의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걸 우리는 공급의 장기성이라고 합니다. 공급의 장기성. 그리고 이렇게 공급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항상 공급이 늘어나지 못하는 단기에 항상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부작용이 나타나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장기가 아니라 단기적인 수급 조절의 곤란성, 단기적인 가격 왜곡 현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장기가 틀렸어요. 단기에 부작용이 만들어지더라. 자, 부동산 시장은 거래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거래 관행이에요. 대부분 거래를 외부에 잘 알리려고 하지 않죠. 세금 문제도 있고, 투기라는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진입장벽의 존재. 부동산 시장은 대표적인 진입장벽이 존재해요. 대표적인 게 비싸다는 거죠. 비싸다는 거. 이 고가성이죠. 이걸 고가성. 이런 고가성은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이죠. 자, 이게 지금 경제학과 관련돼 있으니까 제가 수업 중에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은 대표적인 불안정 경쟁 시장이에요. 불안정 경쟁 시장. 자, 그리고 이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는 걸 경쟁 시장과 비교하는 내용이 완전 경쟁 시장과 비교하는 내용이 가끔 나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만 부동산 학적으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기본적으로요. 경쟁 시장은 경쟁이 일어나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경쟁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경쟁이 일어나려면 다수의 소비자와 생산자가 필요한 거죠. 다수. 그런데 경쟁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언제 해야 됩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까? 그러면 동일한 재화를 가지고 다수가 경쟁을 할 때 우리는 완전한 경쟁이라고 해요. 경제학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의 요건을 4가지로 따지고 있는데 직감적으로 부동산학에서는 자, 완전 경쟁 시장이 되려면 일단 경쟁이 돼야 되니까 다수가 존재하는 시장이어야 되고, 또 완전한 경쟁이 일어나려면 다수가 동일한 재화를 대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재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완전한 경쟁이 될 수 없겠죠. 그런데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다수가 존재하지 않죠. 그 이유는 고가성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요놈이죠. 동일한 재화를 거래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별성.
개별성. 그래서 결국 부동산 시장은 개별적인 재화를 대상으로 소수의 참여자들이 경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7번은 부동산은 고가의 재화입니다. 따라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제한됩니다. 즉 시장 참여인이 제한된다는 뜻이죠. 예.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과 정보의 효율성. 요놈은 빨리 좀 해달라고 어떤 분이 요청을 하더라고요. 예. 자,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효율적 시장은 첫 번째 이런 게 떠올라야 돼요. 시장은 말이죠. 다양한 측면에서 효율성을 따질 수 있어요. 시장은 다양한 측면에서 뭐 분배가 효율적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이 효율적 시장은 정보의 측면에서 시장의 효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정보의 측면에서. 그리고 언제 정보의 측면에서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이 될 때 우리는 시장이 참 정보의 측면에서 시장이 참 효율적이구나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학자들은 일단 이 효율적 시장을 정보의 유형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고 있죠. 하나는 약성. 약성은 과거의 정보를 즉각 반영시키는 시장이고, 두 번째는 중강성이죠. 중강성은 과거와 현재 정보까지 지체 없이 반영되는 시장이고, 그런데 요 뒤쪽을 봤더니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됩니다. 그러면 모든 정보가 반영되는 강성시장이라고 해줘야죠. 자, 그리고 이 효율적 시장에서는 항상 효율적 시장의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정보를 분석해야만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잖아요. 그럼 항상 약성 시장은 기본이잖아요. 이게 암기 코드죠. 아프면 약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중강성 시장에는 니은자가 있으니까 내부 정보를 획득해야만 합니다. 요렇게. 자, 그럼 보자고요. 03번은 약성 시장이에요. 약성 시장. 따라서 기본적 분석을 해야만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죠. 그리고 기본적 분석은 뭐고? 과거와 현재 공표된 정보까지를 분석하는 거죠. 자, 약성 시장에서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럼 기술적 분석이잖아요. 그러면 정상 이상의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죠. 굳이 암기를 하지 않더라도 약성 시장에 있는 참여인들은 과거의 정보만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시장에 뛰어들면 이들과 무기가 동일하죠. 무기가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약성 시장에 있는 참여인들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즉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강성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 발표한 정보까지를 다 분석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기본적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거와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둘이 무기가 똑같으니까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요걸 살려놓으려면 밑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중강성 시장은 니은자니까 내부 정보를 획득해야만 이들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강성시장은 어떤 정보도 이미 다 반영이 되니까 시장 참여인들이 어떤 정보든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정보를 통해서도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하면 약성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해야만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고, 중강성 시장은 니은자가 있으니까 내부 정보를 통해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고, 자, 강성 시장은 어떤 정보든 다 반영되니까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이게 효율적 시장의 시험의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이에요. 그러면 약성, 중강성, 강성 중에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도대체 무슨 시장이냐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7번이에요. 자, 효율적 6번부터 효율적 시장의 형태는 국가, 지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부동산 학에서 사회 현상이 우리 사회과학이죠. 우리 부동산 학은. 자,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에서 어떤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틀린 거야. 쌍둥이도 다른데 무슨 동일하게 나오겠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틀린 지문이죠. 자,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어떤 시장입니까? 그러면 강성이 틀렸어요. 준강성 시장이죠. 그러면 중강성 시장이 일반적인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다라는 걸 증거를 대줄 수 있어야 돼. 이게 제대로 이해했다면. 증거가 뭐냐? 자, 오늘 우리 지역에 지하철역이 개통됩니다라는 정보가 오늘 정부가 그 정보를 발표했다고 해보자고.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은 언제 올라요? 오늘 당장 오른다고. 그러니까 오늘 정부가 개발 정보를 발표하면 부동산 시장에 오늘 바로 반영된다고. 즉 오늘 발표한 정보까지 시장에 지체 없이 반영된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준강성 시장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중강성 시장이라는 결론이니까 결국 무슨 정보를 획득해야만, 내부 정보를 획득하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일반인들은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초과 이윤을 못 얻는다는 거야. 우리 아파트에 우리 사회 거기가 단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아파트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조사를 해봤더니 세상에 고위공직자들이 30%를 넘는다는 거예요. 고위공직자. 여기서 말하는 고위공직자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안 나왔어. 그러나 고위공직자가 30%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내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걸 우리는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할당 효율적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은 자본의 할당이에요. 자본의 할당. 즉 자본의 할당이 효율적입니다. 즉 부동산학에서는 다양한 용어로 쓰고 있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자본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장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는 이렇게 설명했죠. 자, 자금은 투자 시장으로 옮겨 다녀요. 근데 무엇을 쫓아서 옮겨 다닙니까? 초과 이윤을 쫓아서 빙글빙글 돌아다녀요. 자금은. 그런데 어느 시장에서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면 자본은 더 이상 돌아다닐 이윤이 없죠. 그때가 바로 자본이 할당되어 있다. 즉 자본이 각각의 투자 시장에 할당되어 있다. 또는 자본의 할당이 참 효율적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이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건 자본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돼서 그렇죠. 어느 시장에서도 초과이윤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어려워.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생각하셔. 어떻게? 항상 나는 놀거리를 찾아서 맨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본이 초과이윤을 쫓아다니듯이. 그런데 어느 순간 더 이상 놀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집으로 끼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경제학자가 너가 집에 할당되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요 두 지문이에요. 이 자본의 할당이라는 건 초과이윤의 유무로 결정되는 거예요. 초과이윤이 없다면 자본은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고 할당되는 것이고, 어느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면 자본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제자들이 꼭 이런 함정을 넣는다고.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요소가 많아요. 알고 있어. 여러 가지 불완전 요소가 많으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꼭 그럴듯하지만 할당은 불완전하냐 완전하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초과이윤의 유무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요소가 많더라도 초과이윤이 없게 된다면,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더라.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래서 애가 틀린 거야. 자, 9번.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고, 이게 포인트고. 자, 여기서 하나 끊고 나머지 경기, 시장의 변화를 묶어서 설명을 해야겠어요. 자, 여기까지예요.